여러분 혹시 콩밥 드셔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꺼내려고 순간 저한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세미입니다. 예. 오늘은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경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어떻게 뽑았냐면요. 첫 번째는 행복했던 거, 두 번째는 신기했던 거, 희귀한 경험이 되겠다라고 느꼈었던 거였고요. 세 번째는 진짜로 무서웠었던 경험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인데요. 경험이라기보다는 제가 꿨던 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꿈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진짜 자주 꿔요. 그리고 꿈을 자주 안 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꿈을 많이 꾸고 자주 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꿈을 안 꾼 지 오래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꿈을 자주 꾸다 못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꿈속에서 이게 꿈인 거를 알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꿈속에서 무서운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그냥 그 상황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도망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건물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린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쫓아오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꿈인 거를 아는 그 순간부터는 꿈을 자유자재로 막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꿈은 길몽, 해몽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좀 기분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고 안 좋은 꿈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꿈을 멈춰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꿈 꿨으면은 복권 사야 돼. 이 꿈 꾸면은 진짜 조심해야 돼 라고 느낄 만한 딜이 저한테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려던 꿈은 자각몽이 아니었습니다. 꿈에서 갑자기 저희 집에 이만한 돼지 2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동물을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런 손바닥만한 정말 조그만한 강아지도 가까이 오면은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돼지가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오시더니 돼지 집에서 못 키운다고 하시면서 돼지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왜 그랬는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돼지를 제가 키우고 싶다고 막 엄마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못 키운다고 하시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를 양팔에 돼지를 한 마리씩 이렇게 끼고 절대 안 된다고. 돼지 내가 키울 거라고. 절대 돼지 내쫓으면 안 된다고. 엎드려서 돼지들이랑 같이 이러고 절대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엄청 떼를 쓰다가 딱 눈을 떴어요. 눈을 뜬 순간 저한테는 2가지의 선택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달려나가서 로또를 살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꿈의 기운을 장학금이 발표가 나는 그 순간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저한테는. 2학년 2학기부터는 계속 1등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장학금은 저한테 돈의 가치보다는 내가 고생한, 내가 열심히 한, 나를 위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돈의 액수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내 인생의 전부잖아요. 이 전부에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랑 로또랑은 바꿀 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장학금까지 기운을 간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장학금 받았을 거였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꿈의 기운을 로또에 써버리는 순간 뭔가 확률이 날아갈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생겨서 로또를 사지 않고 장학금 발표까지 기다렸다가 장학금이 1등이 뜨는 거를 본 순간 바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엄마 내가 있잖아 이런 꿈을 꿨는데 엄마가 꿈에서 말이야 돼지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바보냐고. 바보 아닌데 혼잔데요. 로또를 샀어야지. 장학금의 액수보다 로또 액수가 더 크니까 로또를 사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로또는 사지 않겠지만은 이 기분 좋은 꿈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첫 번째 돼지 꿈썰을 풀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썰은 진짜 이거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되지? 이 썰에 제목도 붙이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콩밥 드셔보셨나요?
아, 진짜 그 콩이랑 밥 말고 교도소 밥을 통상적으로 콩밥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교도소에서 식사해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네, 진짜. 어떤 분위기로 말을 해야 할지 참 모르겠네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공연을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노래로 하는 공연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축가? 이런 거는 당연히 많이 했었고,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야외 무대에서도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고요. 제가 다녔던 무대들 중에 교도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소에서 공연할 거야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뭔가 거기는 내가 일반인의 신분에서는 갈 수 없잖아요. 되게 너무 궁금한 구역에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났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시려면은 라이터나 무기가 될 만한 물건들은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고요. 신분증도 반납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분증을 그냥 보여주기만 했었나 아니면 제출을 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금속이나 이런 거를 몸에 지니고 있는지 공항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금속 검사를 하고 진짜 특이했던 거는 그 외부인들한테는 여기 손 쪽에 도장을 찍어요.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햇빛이나 일반 조명에는 보이지 않고 특수 조명을 비췄을 때만 그 도장의 형태가 보이는 그런 특수한 도장을 찍습니다. 예전에 펍에 갔는데 그 펍에서도 그 입장 도장을 그런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교도소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도장을 찍어요. 찍음으로써 외부인과 안에 수감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교도소를 나갈 때 조명을 비춰서 확인을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게 이거 손 씻으면 지워질까 봐. 그래서 손도 제대로 못 씻고 막 그 근처는 안 만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를 인솔하셨던 분께서 뭐 식사하셨냐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콩밥을 먹으러 갔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진짜로 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기억이 났던 거는 정말 맛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맛없는 밥이 뭐예요? 저는 급식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급식보다도 더 맛이 없었어요, 진짜로. 밥을 거의 안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공연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를 인솔해 주셨던 분께서 저의 의상을 보시고 그렇게 무대에 못 올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짧고 탁 달라붙는 원피스였어가지고 저도 약간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도소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어쨌든 무대를 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의상에 대한 생각을 진짜 전혀 안 하고 갔었는데 의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고 갔던 남방을 허리에 이렇게 둘러서 좀 큰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가사도 저희가 바꿨었어요. 공연했던 곡이 새장 속에 갇힌 새. 저희가 진짜 절대 의도했던 게 아니라 그 공연을 몇 번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레퍼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새장 속에 갇힌 새였는데 가사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셔서 가사도 수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큰 강당에서 하는 무대였어가지고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구나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 무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물론 이거는 어떠한 동정심이라던가 그런 느낌의 이상함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질 것 같아서 말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충 말씀드려도 무슨 느낌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무대를 하고 집에 갈 때 교도소 측에서 저희한테 선물도 주셨거든요. 수건이랑 나머지 하나는 비누였어, 비누.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거는 수감자들이 있는 건물은 안쪽에 있고 그 전에는 되게 평범해요.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것들은 못 봤어요. 그런 거를 보려면 진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로 너무 무서웠어요, 저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 위치가 차이나타운 쪽에 있거든요. 중심부죠. 소호라고도 불리죠. 일하고 있는데 이제 뭐랑 뭐 필요하니까 사와라 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는 길이었었어요. 잠깐은 심부름 나가는 거니까 핸드폰이랑 현금만 챙겨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나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장을 다 보고 장 본 거를 이렇게 들고 가는 도중에 옆에가 도로였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차였어요. 이쪽에 운전석이 있고 조수석에 여기 이렇게 사람이 타 있는데 그 조수석 쪽이 인도고 저는 이쪽 인도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엄청 큰 국기를 차 안에서부터 들고 있었고 그 국기가 커가지고 이렇게 차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 국기가 약간 좀 국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확답은 할 순 없지만은 뭔가 생긴 모양이 약간 이슬람계 쪽? 별도 있었던 것 같고 달도 있었던 것 같고 타고 있었던 사람들 인종도 약간 그쪽 인종이었어요. 딱 그거를 본 순간 저 차 조금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테러 차 같은 느낌? 거기 위치가 런던 중심부니까 그럴 만한 확률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가던 찰나에 딱 자각했던 게 뭐였냐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중심부에 사람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차가 제 옆에 서 있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차를 보고 이상하다 느껴졌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게 느껴진 게 한 10초도 안 걸린 상황이었어요. 이 차가 너무 무섭게 내 바로 옆에서 차를 갑자기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국기를 들고 있던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발밑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거를 이제 보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 발밑에서 총구내서 딱 쏴가지고 쏘면은 내가 바로 맞고 내가 바로 죽겠다. 찰나의 순간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해가 이렇게 쫙 내리쬐는데 이 뭐야, 운수 좋은 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그냥 냅다 깔아 뛰었어요. 조금만 뛰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있는 곳 사이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바로 제가 일하는 가게 안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들고 있었던 게 뭐 신분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탄가스 몇 개예요. 그것도 내가 또 가스를 들고 있었어,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게 들어가고 나서도 진정이 안 되니까 그 장본거 이렇게 끌어안고 가게 밖에 보면서 막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왜 그러냐고. 물론 그 차가 진짜 순수하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국기를 달고 다니다가 차를 세웠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 옆이었고 그래서 내가 오해를 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솔직히 높긴 높아요. 그렇지만 하필이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이제 막 복합적인 상황들이 저를 너무 무섭게 만들었던 거죠. 혹시 몰라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White Car, 런던 테러 어택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살면서 기억에 남은 3가지의 경험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니, 할 수 있어, 쌤이 할 수. 앞으로도 같이 재밌게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런던에 있는 쌤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샘입니다. 이거 한 3번 정도 해야 텐션이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샘입니다. 런던에